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동사 do, does, did에 대해서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이후에는 아래 보이는 세 개의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어순, 그리고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의 의문문과 부정문 버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문사를 포함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원리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의문문의 도입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re you, do you. 영어의 세계 속에서 동사는 조동사를 제외하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 두 가지의 메인 동사가 영어의 세계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발생한 건물인데 이 부실공사 부분을 수리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즉 나중에 건물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로 공부하실 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우선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의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간략하게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공부하게 될 조동사 do, does, did를 이해하실 때 이 비동사의 원리가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오늘 배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의 경우는 쉬우면서도 간결한 원리로 영어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비동사의 수가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죠. am, are, is. 과거형의 경우는 was하고 were. 그리고 금일 영상은 라이언이 기초자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비동사의 과거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해 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어의 세계 속에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am과 is의 과거형은 was, 그 다음 are의 과거형은 were.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비동사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형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그럼 영어의 세계 속에서 비동사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바로 이 원리 속에서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쉽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탄생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비동사가 포함이 된 의문문의 경우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 문장 끝부분을 올리면 됩니다. 이유는 바로 비동사의 수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한눈에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같이 옮겨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은 평소에 자상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Ryan is sweet. 참고로 sweet라는 단어는 음식에 비유할 때는 달콤한 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렇게 사람에 비유할 때는 자상한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된 평소에 늘 이라는 감각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 비동사가 사용이 됐나요? 아니면 일반 동사가 사용이 됐나요? 바로 비동사가 사용이 됐죠. 이렇게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끝을 자연스럽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장으로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은 평소에 자상한가요? 자, 그럼 영어로 Is Ryan sweet? 한 번 더 영어로 Is Ryan sweet? 자, 이렇게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의 의문문을 쉽고 간결한 원리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비동사의 수가 생각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장에서 한눈에 쉽게 포인트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원어민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Excuse me, are you? 자, 그럼 여러분은 are you라는 부분까지만 듣고 어떠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이 원어민은 묻는다. 즉, 이 문장은 are you만 듣고도 의문문이다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문장의 시제는 바로 현재다. 바로 are you로 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이 문장의 메인 동사는 일반 동사다 아니면 비동사다. 그렇죠. 바로 비동사라는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문자와 기초자분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보가 빠르게 캐치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초, 중급 레벨로 갔을 때 이해하는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경우는 초중급자 레벨의 분들이라면 아유만을 듣고도 더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이 가능하겠죠. 바로 네 번째는 이 문장은 이형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영어에서는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 구조는 이형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의 경우는 이 문장의 경우는 뒤의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 진행형이나 혹은 수동태일 확률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을 간결한 원리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비동사의 수가 상당히 적고 제약적이다라는 부분. 바로 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의 의문문을 다양한 실전 예문으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한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의 의문문의 경우는 비격식체와 격식체가 공존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앞에 예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지금 바쁘니? 때로는 여러분이 고객분 등에게 저기 혹시 지금 바쁘세요? 자, 앞에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Are you busy? 자, 편하게 이야기할 때도 Are you busy? 고객 등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Are you busy?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현을 회화로 사용하실 때는 눈앞의 표정이나 말톤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때로는 글이나 영작으로 사용하실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앞뒤 상황에 해당하는 문맥을 통해서 이 표현이 비격식체인지 격식체인지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re 자체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공존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실전에서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동사가 포함이 된 총 4개의 문장을 지금 화면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듯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라인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자, 각각의 문장들을 라인이 먼저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나 지금 바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 지금은 바쁜데.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나 지금 당장은 바쁜데. 라인이 포인트를 잡고 문장을 읽어드리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나 뭐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앞에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 지금 바빠. 자, 그럼 영어로 I'm busy now.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 지금은 바빠. 자, 그럼 영어로 I'm busy at the moment.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이라고 할 때는 now를 사용하지 말고 at the moment.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 사장님이 지금은 바쁘십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sorry but my boss is busy at the moment. 바로 이 감각으로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너 지금 당장은 바쁜데. 자, 그럼 영어로 I'm busy right now. 네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네 번째 문장의 표현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마스터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 뭐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영어로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네, 여러분이 보통 I'm doing something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표현은 편한 사이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중톤의 느낌, 즉 여러분이 친구나 때로는 고객한테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middle, 바로 중앙이란 뜻이죠. 즉 어떠한 것에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라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의 버전을 바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고 문장 끝을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비동사의 수가 상당히 적고 제약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앞에 문장들은 라이언이 격식체의 톤보다는 편한 톤으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저기 지금은 바쁘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저기 지금 당장은 바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너 뭐 하고 있니?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문장을 읽을 때는 격식체의 톤은 빼고 읽었죠. 왜냐하면 라인이 문장을 2번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격식체의 톤까지 포함해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은 바쁘세요? 때로는 저기 지금 당장은 바쁘신가요? 바로 이런 느낌으로도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빠?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busy now?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좀 격식체의 느낌으로 지금은 바쁘세요?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busy at the moment?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다시 편한 톤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바쁘니?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busy right now?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다시 격식체로 뭐를 하고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in the middle of something?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고객님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문장 맨 마지막에 now를 붙여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의문문을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동사가 포함이 된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조금 더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썸네일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선 일반 동사의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비동사와 동일한 원리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일반 동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반 동사가 비동사와 동일한 원리로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문장의 첫 도입부에서 빠르게 포인트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study, drink, submit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이 문장이 명령문인지 아니면 편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도입부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만든 사람들이 비동사의 경우는 문장의 도입부에서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죠. Are you? Is Ryan? 즉 일반 동사도 문장이 시작할 때 빠르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도에서 조동사 do, does, did가 탄생되었다는 거. 바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반 동사에서도 do, does, did가 존재하죠. 그때 일반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 동사로 뭐뭐 하다라는 do, does, did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영어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대동사의 개념도 라이언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도와주는 조동사 do, does, did의 개념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do의 개념은 are you를 모방하는 원리고요. 그 다음 did로 시작하는 개념은 were you, was Ryan 이렇게 과거로 시작했던 비동사의 원리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es의 개념은 3인칭 주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is Ryan, is he 바로 이렇게 비동사로 표현됐던 의문문의 감각을 바로 일반 동사로 옮겨서 표현된다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도 do, does, did를 장착하게 되면 비동사와 동일하게 문장의 앞부분에서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황을 가정하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에 사용했던 경우처럼 한 원어민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Excuse me, do you? 그럼 여러분은 이제 do you라는 부분까지만 듣고도 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문장은 의문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다. 왜냐하면 did로 시작하지 않고 do you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문장의 첫 도입부가 do you로 시작했다는 뜻은 이 문장의 메인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이다 라는 중요한 신호를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 아래 보이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제 초중급자 레벨의 분들과 그리고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라인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문장의 도입부가 do you로 시작했다는 뜻은 영어의 이 형식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이 형식에서도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감각동사, 상태변화동사, 상태유지동사. 바로 지금 언급했던 동사들은 일반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do, does,
does, did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 문장의 첫 도입부가 do로 시작했다는 뜻은 이 문장은 진행형이나 수동태일 확률이 많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동태의 표현에서 우선 수동태는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바로 B 플러스 PP. 현재 라이언 채널에서도 수동태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수동태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체로 사용하실 때 비동사 대신에 get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해서 해고됐다라고 할 때 I was fired. 하지만 이 표현을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 I got fired.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용이 된 get의 개념도 어쨌든 일반 동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라이언이 하는 이야기는 실전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 너무 딱딱한 어투로 공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신은 평소에 운동을 하시나요? 당신은 평소에 이 음식을 드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당신은 이라는 표현을 실전에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는 어투, 바로 이 부분을 라이언은 비격식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do하고 does로 시작하는 부분은 앞으로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니, 냐, 정도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평소에 운동은 하니? 때로는 평소에 이 음식은 먹어? 바로 이런 감각으로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are you라는 개념을 설명했듯이 여러분이 do you라는 감각도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공존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do you로 시작하는 부분은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니, 냐, 하지만 약간 격식체로 이야기할 때는 끝부분에 you를 붙인다고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저기 혹시 평소에 운동은 하시나요? 그렇죠. 이런 감각으로 쓸 때가 do you work out? 바로 이렇게 표현되듯이요. 자, 이번엔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총 3개의 문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신 후에 이 문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이죠. Sleep well.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drink coffe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you love me. 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어색한 문장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무언가가 빠진 문장들이죠. 하지만 실전 회화적인 느낌으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문장들은 전부 편한 사이 때 사용이 되는 문장이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의 sleep well, 바로 이 부분은 Did you sleep well? 바로 did you라는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상대방과 내가 친한 사이고 매번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라면은 앞에 did you를 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문장입니다. 앞부분에 will you, do you wanna, can you, do you, did you 굉장히 많은 경우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한 상황이라면 will you drink coffee? 때로는 did you drink coffee? 바로 이 정도로 가정할 수 있겠죠. 즉 상대방과 여러분이 아는 상황일 때만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drink coffee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이 의도하는 내용을 파악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Do you love me?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생략돼 있겠죠.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으로 가정하고요. 네, 혹시라도 이 문장을 보신 후에 Did you love me?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조금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저희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아름다운 거, 이쁜 거. 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번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do you라고 묻는 의문문은 90%의 높은 확률로 늘 평소에 주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라이언이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개의 예외성도 물론 존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뭐뭐 해야 하니? 때로는 뭐뭐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Do you have to? 때로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라는 뜻의 Do I have to? 바로 이런 경우 때 do you와 do I는 늘 평소에 주로 라는 뜻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 바로 예외성의 느낌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라이언이 모든 영상에서 강조드리지만 언어는 수학이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딱한 사고방식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열린 사고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로 늘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시면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바로 이런 빈도부사를 많이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빈도부사의 경우는 무언가를 강조해 주거나 문장에서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될 때 사용되는 부사에 해당됩니다. 즉 일상적으로 늘 평소라는 말을 언급할 때는 이 빈도부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늘 평소에 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영어 회화나 영작을 하실 때 무의식 중으로 자꾸 빈도부사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현재형 자체에는 늘 평소에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빈도부사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느 경우 때 빈도부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여러 예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I love you. 근데 이 문장의 경우는 늘 평소에 무난하게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들리게 됩니다. 이 표현에 조금 더 강조 효과를 넣어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싸운 다음에 나는 항상 자기를 사랑해. 자, 이 느낌은 영어로 I always love you. 지금 바로 사용된 표현이 always, 바로 빈도부사의 표현이죠. 여기서 always의 효과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부사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가리키는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자리를 설명할 텐데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의 경우는 이 자리의 위치를 비조디 1 앞.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비조디 1 앞. 바로 이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비동사와 조동사의 뒤, 그리고 일반 동사의 앞에 사용되는 걸로요. 위의 문장을 지금 한 번 더 보시면 I always love you. 바로 love는 일반 동사에 해당하죠. 바로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always가 사용됐듯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빈도부사 이외에도 일반적인 부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자기를 많이 사랑해. 자, 그럼 영어로 I love you a lot. 여기서 이제 a lot을 부사로 사용한 표현인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중톤, 무난하게 사랑하는 느낌. 하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에 I love you so much. 바로 이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always를 활용했을 때는 빈도부사의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즉 빈도부사의 강조 효과의 느낌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전에서 빈도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한 번 더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서 커피를 마십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drink coffee here. 자, 우선 영어의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는 기본적으로 늘 평소에 주로라는 뜻이 내포가 돼 있다고 했죠. 즉, 이 문장은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빈도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뜻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 문장을 말한 후에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일주일에 7일 동안 늘 와서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문장에 바로 빈도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빈도라는 뜻 자체가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7번을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에 3, 4일 정도 여기서 커피를 마십니다 라는 말을 언급해 줘야 되는 경우 때는 I often drink coffee here. 그 다음 때때로 마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I sometimes drink coffee here. 그리고 빈도부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sometimes의 경우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 때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조디랍에도 사용이 가능한 부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영어의 현재형 자체에 기본적으로 늘 평소에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강조해 주거나 때로는 횟수가 좀 중요하게 언급이 필요한 경우 때는 빈도부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이외에 따로 언급이 필요 없는 문장에서는 굳이 표현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글에서 늘, 평소, 때때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꾸 빈도부사를 너무 남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조금 쉬운 문장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평소에 영어는 공부하니? 조금 중톤의 느낌에서는 평소에 영어는 공부하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study English? 평소에 커피는 마시니? 커피는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영어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바로 지금 문장 맨 앞에 의문사를 붙이면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했던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평소에 언제 영어 공부하니? 자, 그럼 영어로 When do you study English? 그리고 평소에 어디서 커피를 마시니? 자, 그럼 영어로 Where do you drink coffee? 참고로 where은 편한 사이 때는 Where do you drink coffee? 이렇게 월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라이언이 이 영상 이외에 모든 영상 속에서 늘 강조를 드리는데 WH나 how로 시작하는 이렇게 짧은 직접 의문문은 조금 편한 사이 때는 끝을 내리고 약간 중톤이나 격식체 문장에서는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감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어디서 커피를 드세요? 자, 그럼 영어로 Where do you drink coffee? 지금도 라이언이 끝부분 처리를 할 때는 coffee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대상이나 고객분 등에게 이렇게 WH나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끝을 너무 내려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을 조금 신문하거나 조금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문들은 항상 끝 처리를 두 가지로 많이 연습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배웠던 두유의 감각은 라이언과 함께 이론을 듣고 같이 연습하면 생각보다 쉽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어렵게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한글 문장에서는 평소에 주로라는 표현을 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 자,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 회사에 신입사원이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회사의 팀장이고요. 자,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운전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전화기 너머로 빵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운전하니? 자, 앞에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한글이 지금 동일하게 나왔죠. 운전하니. 하지만 두 개를 회화체로 표현할 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운전하니? 운전하니? 자, 두 가지의 표현으로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바로 Do you drive? 하지만 이 문장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당신은 평소에 운전은 하시나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신입사원을 처음 봤는데도 운전하니? 그렇죠. 이 안에 내포된 뜻은 바로 뭐죠? 너 평소에 운전은 하니? 라는 뜻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한글로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지금 친구에게 운전 중이니? 운전하니?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행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빼고 표현합니다. 지금처럼 운전하니? 자, 정답은 Are you driving? 때로는 뒤에 now를 붙여서 Are you driving now?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그래서 두유의 개념이 이론적으로만 배울 때는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쉽지만 우리나라 한글 문장에서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진행형과도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캐치해 두십시오. 자, 이번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낼 때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디주의 실전 감각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를 나타내는 의문문의 표현에서는 쌍시옷이 들어가는 느낌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커피 마셨니? 영어 공부했니? 라이언 만났니? 이렇게 끝부분에서 쌍시옷이 들어가면서 바로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문장이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do라는 표현이 실전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dido라는 표현 역시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즉 여러분이 실전에서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구분하면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전 예문으로 한번 가볍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커피는 마셨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어제 친구들이랑 놀았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집에는 도착했니?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어제 라이언은 만났니? 자, 앞에 네 개의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마셨니?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drink coffee?
어제 친구들하고 놀았니? Did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한 번 더 천천히. Did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참고로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과 놀다라고 할 때는 play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고요. 어린아이들, 때로는 어린아이와 성인, 때로는 성인과 반려견이 놀다라고 할 때는 play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놀다라는 표현은 play보다는 hang out을 꼭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집에 도착했니?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get home? 이 표현은 여러분이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arrive를 사용하기보다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get home.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로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어제 라이언 만났니? Did you see Ryan yesterday? 한 번 더 천천히. Did you see Ryan yesterday?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see를 사용하지 않고 meet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비즈니스적인 느낌, 업무차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상을 만나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 꼭 see를 사용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do you와 did you의 사용 빈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do you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는 대상,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과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이 do you라는 표현의 사용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직장 내에서 신규 고객을 담당하는 파트나 보통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직업일 때는 이 do you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did you라는 표현은 영어의 세계 속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은 이 친구의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평소에 커피는 마시니? 자, 그럼 영어로 Do you drink coffee? 그 다음 이 친구가 Yes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커피를 마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는 Do you drink coffee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 중에 커피 마셨니?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drink coffee? 다음 날도 커피 마셨니? 라고 할 때는 Did you drink coffee? 확실히 do you보다는 did you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배워도 막상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총 앞에 4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장을 보신 후에 잘못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지금 앞에 4개의 문장에 오류를 잡아드리고 있죠. 앞에 4개의 문장 모두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do you로 시작했다면 뒤에 일반 동사가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Are you busy?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경우는 쉽게 이야기를 드려서 개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꺼리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은 Do you study English? Did you study English? 바로 이 정도의 표현으로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id you로 시작했다면 일반 동사가 등장을 해야겠죠. seek의 품사는 형용사, 그리고 뒤에 yesterday. 그래서 바로 정답은 Were you sick yesterday? 바로 이 표현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은 Are you speak?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정답은 Do you speak English?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대상에게 Can you speak English보다는 Do you speak English가 조금 더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Can you라는 톤 자체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잘못 들어갈 때는 할 수 있어 라는 표현보다 할 줄 알아 라는 표현으로 Can you speak English? 톤이 만약에 조금 이상하게 잡힐 때는 영어 할 줄 알아? 영어 할 줄 아세요? 이런 식의 느낌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Do you speak English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4개의 문장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막상 실전에 가시면 are you와 do you라는 표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전에 가시면 긴장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이 문장을 내가 말한 후에 문법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스스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실전에서 이 부분이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라인이 마지막으로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 이메일은 받으셨나요? 자, 우선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여러분이 차근차근 스텝별로 생각하실 부분은 첫째, 이 문장은 평서문인가요? 의문문인가요? 아니면 부정문인가요? 자, 이 문장은 의문문이죠. 그럼 의문문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라이언이 이야기하게 될 포인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라이언이 총 3개의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 이 3가지 상황 속에 본인이 포함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꼼꼼하게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제 이메일은 받으셨나요? 이 문장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영어로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2초 넘게 가만히 계신 분들 마치 이렇게요. 너무 긴장을 해서 몸이 굳은 상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영어로 물으셔야 되는데 Are you, do you, did you, were you, sorry.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상대방도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거를 물으려고 이렇게 모든 의문문의 도입부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상황으로 여러분이 갑자기 실전에서 이 문장을 접하셨을 때 여러분의 눈동자가 75도, 90도, 360도, 180도 그리고 나중에 흰자까지 보이시는 경우 그리고 앞에 있는 원어민도 굉장히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 개의 상황 속에 본인이 포함되시는 분들은 잠시 라이언이 알려주는 원리로 천천히 생각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이 의문문인 건 여러분도 아셨죠? 그럼 순간적으로 표현이 안 될 때는 잠시 평서문의 원리로 생각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서문의 원리로 생각한 뒤에 이 문장의 메인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제 제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자, 이 문장의 평서문의 원리는 어떻게 되죠? 당신은 어제 내 이메일을 받았다. 자, 그럼 영어로 you got. 자, 우선 뒷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이 문장의 메인 동사 부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You got. 그럼 got은 비동사일까요? 아니면 일반 동사일까요? am, are, is. 바로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do, does, did.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노하우가 생기셔야 되는데 you get이라고 하지 않고 you got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 문장의 시제는 바로 과거. 그럼 과거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바로 did로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의문문을 물으실 때 너무 긴장이 되시는 분들은 자, 앞에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제 아팠니? 때로는 저기 혹시 어제 아프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되죠? 자, 근데 혹시라도 이 문장을 지금 바로 이야기가 안 나오시거나 혹시라도 디주라고 나오셨던 분들은 잠시 모든 긴장감을 내려두시고 평서문의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어제 아팠다.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되죠? You were. 그럼 뒷부분까지는 따로 안 만드셔도 됩니다. 이 문장의 메인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에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you were. were의 경우는 바로 비동사의 과거형. 그럼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고 끝만 가볍게 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Were you sick yesterday? 바로 이렇게 비동사의 의문문을 쉬운 원리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동사의 수가 영어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아까 문장의 정답을 You are sick yesterday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면 우선 기본적인 평서문의 원리와 그리고 평서문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 시제에 아직은 취약한 분이십니다. 평서문을 여러분이 능숙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부정문과 의문문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욕심에 해당되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실 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 특히 의문문을 이야기하실 때 실전에서 are you, do you, did you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시 모든 거를 내려두시고 딱 2주 정도만 평서문의 원리로 생각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서문을 만드실 때는 문장의 끝부분까지 다 만드실 필요가 없고 딱 동사 부분까지만 체크를 하고 아, 이 문장은 비동사다. 이 문장은 일반 동사다. 자, 여러분의 평생 영어에서 2주라는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실전에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 말문이 막히시거나 때로는 are you와 do you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라이언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차근차근 동사 부분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 의문문의 원리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의 정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 이메일은 받으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get my email yesterday? 자, 한번 더 천천히 Did you get my email yesterday?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천천히 발음하면서 리듬감과 스피드를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올리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문장을 만드실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라이언 기본 어순 SV 울라블라 쌍W 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고 묻고 답할 때 자신감이 많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후에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바로 Did you get? 바로 이 부분에서 왜 did you got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지 바로 그 부분의 원리에 대해서 라이언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동사의 기본적인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do, does, did. 바로 조동사에 해당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처음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라이언도 현장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왜 did you got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did you get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근데 did you got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어제 제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그럼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그럼 이런 경우 때는 get의 과거형인 got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죠. 자, 이 부분을 라이언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문장의 첫 도입부가 did you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죠? 이 문장은 의문문이다. 그 다음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다. 그 다음 이 문장의 메인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다라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즉 조동사 did가 이 문장의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있죠. 원래 이 역할은 이 문장의 메인이 되는 동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메인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미리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did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줄 수 있다면 뒤에 있는 get은 문장에서 빠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으로요. 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의 마침표 안에 메인이 되는 주어와 메인이 되는 동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도와주는 do, does, did. 바로 조동사라고 불렀죠. 조동사는 아쉽게도 문장의 메인 동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메인이 되는 동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did you get? 바로 이 원리로 사용된다는 거. 이 부분을 차근차근 잘 이해해 두시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기본적인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도움을 주는 조동사 do, does, did가 이해가 되셨다면 영어는 순간적으로 조동사의 종류를 바꿔서 다양한 뜻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do, does, did라는 조동사의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문장력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양한 예문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언이 화면에 총 5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각각의 문장들을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평소에 영화는 보니? 때로는 저기 평소에 영화는 보시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어제 남자친구하고 영화 봤니?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우리 같이 영화 볼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오늘 저녁에 영화 볼 수 있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영화 보고 싶니? 자, 편한 대상에게. 자, 앞에 5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영화는 보니? 때로는 평소에 영화는 보세요. 자, 정답은 Do you see a movie? 참고로 큰 장소에서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을 보다라고 할 때는 동사 see를 사용하고 집에서 영화 등을 보다라고 할 때는 주로 watch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이언과 살펴볼 내용인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watch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남자친구랑 영화는 봤니?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see a movie with your boyfriend? 한 번 더 천천히. Did you see a movie with your boyfriend?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뭐 할까? 라는 말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영화 볼까? 자, 그럼 영어로 Shall we see a movie? 우리 같이 커피 마실까? 자, 그럼 영어로 Shall we drink coffee? 우리 같이 운동할까? Shall we work out? 이렇게 우리 뭐 할까? 라는 표현에서 shall we 동사 바로 이 표현을 빠르게 잡으시고요. 네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의 경우는 수라는 말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무언가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으로요.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Can you see a movie tonight? 한 번 더 영어로 Can you see a movie tonight?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의 경우는 10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자, 상대방에게 무언가 편하게 동사하고 싶니라고 부를 때는 do you wanna 동사라는 표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요. 자, 편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보고 싶니? 자, 그럼 영어로 do you wanna see a movie?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anna see a movie? 하지만 이 원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만 사용을 하시고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는 do you want to see a movie?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ant to see a movie? 바로 이렇게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언이 총 3개의 문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인칭 주어 버전에서 여러분이 조금 연습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라이언 평소에 운동은 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라이언 어제 운동은 했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라이언 어제 몇 시에 운동했니? 자, 앞에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do you하고 did you를 너무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주어가 3인칭일 때 does를 사용하는 감각이 조금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인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Does Ryan work out? 한 번 더 천천히. Does Ryan work out?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의문문을 나타내는 did의 경우는 주어의 인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앞의 영상에서도 did의 활용도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죠. 자,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Did Ryan work out yesterday? 한 번 더 천천히. Did Ryan work out yesterday?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다라고 할 때는 workout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두 번째 문장의 원리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면 영어는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바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묻고 싶다면 두 번째 문장을 말하는 감각에 맨 앞에 의문사를 여러분이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두 번째 문장을 말하던 감각에서 앞에 도입부에 의문사를 가볍게 언급한다는 느낌으로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이언 어제 몇 시에 운동했니? 자, 그럼 영어로 What time did Ryan work out yesterday? 한 번 더 천천히. What time did Ryan work out yesterday?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의문문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주어가 3인칭의 개념의 현재 시제는 does를 사용한다는 거.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총 3개의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do, does, did의 감각과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표현들을 합쳐서 문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라이언이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 편한 친구가 놀러 온 상황입니다. 씻었니? 물 좀 마실래? 너 부모님한테 연락은 했니?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외출을 했다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새로운 고객분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고객분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요. 커피는 드셨나요? 평소에 커피는 연하게 드시나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으로요. 사무실이니? 같이 퇴근할까?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씻었니?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take a shower? 네, 여러분이 보통 씻다라고 하면 동사 wash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wash의 경우는 자동차를 세차하거나 접시를 닦거나 때로는 여러분의 반려견을 목욕시키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샤워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전에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씻는 느낌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원어민들은 편하게 그냥 씻다라고 할 때는 take a shower를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문화가 조금 꼼꼼한 문화죠. 세안을 하거나 발을 씻거나 무언가 손을 닦다라는 표현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식 표현으로 씻다라는 표현은 take a show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물 좀 마실래? 라고 할 때는 Will you drink some water?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이 편하게 상대방에게 뭐 할래? 라고 할 때 will you라는 말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라이언 추후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는 썸네일을 이 영상 후에 한번 참고하시면 이 will you의 감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너 부모님에게 전화는 드렸니? 라는 표현으로 Did you call your parents? 한 번 더 영어로 Did you call your parents?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라이언 기본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아까 상황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잠깐 나갔는데 새로운 고객분이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커피는 드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drink coffee? 이렇게 쌍시옷이 들어가는 느낌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죠.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평소에 커피는 연하게 드시나요? 자, 평소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drink weak coffee? 자, 보통 연한 커피는 weak coffee. 좀 약간 진한 커피와 강한 커피는 strong coffee.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라이언 이후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실이니?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in the office?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in the office?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회사니라고 부를 때는 Are you at work?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at work? 그래서 바로 두 가지 표현법이 조금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문장이 혹시라도 의문문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라인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평서문으로 생각해 보시면 왜 여기서 Are you로 시작하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혹시 서울이니?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in Seoul?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못 만드시면은 너는 지금 서울에 있다. 자, 그럼 영어로 You are. 아, 이 문장은 바로 비동사구나.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천천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연결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퇴근할까? 자, 까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요. 보통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우리 같이 퇴근할까? 이 말투보다는 그냥 같이 퇴근할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도 이렇게 shall we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도록요. 퇴근하다라는 표현은 영어식 사고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중톤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get off work. 바로 get off라는 표현이 어디서 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잠시 내리다라는 표현으로 퇴근하다라는 표현은 get off work. 하지만 여러분이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go home의 개념을 사용해도 퇴근하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문장부터요. Shall we get off work together? 한 번 더 천천히. Shall we get off work together?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맨 아래에 있는 문장이죠. 같이 퇴근할까? 자, 그럼 영어로 Shall we go home together?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학생들끼리도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동사의 기본적인 의문문을 나타내는 do, does, did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라인이 현장 강의 이후에 이 영상을 촬영했는데 후반부에 라인이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졌죠. 라인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2번 이상 한번 반복을 하시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 두 가지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더라도 기본적인 부정문과 의문문 그리고 영어의 문법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라인이 영상 속에서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영상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꼭 꼼꼼하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언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을 많이 제작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